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댓글, 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어떻게 동영상을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IJ 리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상기 주제와 관련 없어 죄송하오나 역학의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자시의 경우 야자시와 조자시로 구분한 것이 맞는 이론인가요? 역학에서는 입춘이 들어오면 해가 바뀌고 띠가 바뀌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번 입춘 입절 시간은 정오로 2월 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무술생, 오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해생으로 봐야 되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은 역학을 배우게 되면 기초에 배우게 되는데 좀 논란이 좀 있는 이론인데, 그 질문, 아이제리님께서 주신 질문은 맞는 이론이냐 틀린 이론이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선택의 문제란 얘기예요. 야자시가 어떤 것이고 조자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쓰는 문제지, 이론은 맞는 이론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두 이론 다. 그래서 야자시를 쓸 건지 조자시를 쓸 건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학 공부하신 분이. 그리고 해가 바뀌는 거는 입춘에 다 바뀌죠. 절기에 바뀌니까. 물론 동지에 해가 바뀐다는 이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요 조자시와 야자시, 그다음 입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자시와 야자시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다른 시간하고 틀리게 자시라는 거는 두 날짜에 걸쳐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조자시와 야자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시는 옛날에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가 자시였다는 얘기죠. 요즘은 이제 동경시 6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30분이 동경시하고 차이 나니까 저녁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가 자시란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 날짜가 두 날짜에 걸쳐 있어서 문제인데, 조자시는 11시 30분에 이 전날 날짜가 안 바뀌었더라도 자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다음날 일주로 쓰는 거를 조자시라 하고, 야자시는 무슨 얘기냐, 자정이 넘어야 다음날이기 때문에 자정 이전에 태어났으면은 이 전날 일주로 쓰고 다음날로 넘어갔을 때 다음날 날짜로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밤 11시 40분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11시 40분에 3일날, 그 다음날이 4일이고, 이랬을 때는 조자시는 11시 30분부터 자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날로 4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4일날 일주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야자시는 11시 40분이니까 12시 자정이 넘어야 다음날로 되는 거고, 자정이 안 넘어갔으니까 3일 일주로 쓰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자시는 다음날로 안 넘어갔지만, 자정이 안 넘어갔지만 이미 자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주를 쓰는 것이고, 야자시는 자정을 기준으로 자정이 넘으면은 다음날, 안 넘으면은 전날 일주를 쓰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자시, 야자시는 학설의 차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맞다 틀리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아셨죠? 저는 참고적으로 야자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춘이 돼야 사주에서는 음력도 양력도 아니고 해가 바뀝니다. 자, 해가 바뀌는데 더러는 동지 때 해가 바뀐다는 설도 있는데 거의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바가 많죠. 저도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입춘이 됐다 하더라도 입춘절이 있어요. 들어오는 시간이란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 13분에 입춘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입춘이 됐더라도 이 시간이 안 되면은 무술년생이 되고, 이 시간이 딱 된과 동시에 기해년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춘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안 되면은 전해로 친다는 걸 아시면 되겠네요.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절기로 하기 때문이죠. 달이 지나는 것도 1월달이다, 음력 1월이다, 2월이다, 양력 1월이다, 2월이다가 아니라 절기, 입춘이 1월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칩이 2월, 청명이 3월 이러듯이 절기로 간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함꽃송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죠. 간단하게 합이 많으면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얼뜻 보면 모르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주 이야기에서 사주팔자에 충이 많으면 골곡 파란이 많다라는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사주팔자에 충이 많으면 골곡 파란이 많은데 그러면 합이 많으면 어떠냐는 질문이신 것 같네요. 그죠? 자, 충이 많으면은 상당히 곡절, 굴곡이 많다는 얘기죠. 충돌하니까. 합이 많으면 그만큼 화합이 잘 되고 마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거죠.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을 보면은 이렇게 화합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합이 많은 분들은 대인관계, 영업 등의 비즈니스에 장점이 있어요. 왜? 화합을 잘 하시니까. 그리고 화술도 좋고 부침석, 즉 남과 잘 사귀고 수단도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기응변도 좋아 외교에도 능한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들하고 비즈니스라든가 사귀기를 좋아하고 이런 수단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이성과 얽히게 되면은 이성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성 굴곡이 생기고 이성 또 구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닌데 남들이 이렇게 수단이 좋게 하다 보면 이성과도 많이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성 구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성 구설로 인해서 자칫하면 배우자 이성 굴곡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한테 이런 단점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이 많으면은 굴곡 변동 변화가 많고 이렇게 굴곡지지만 합이 많으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미영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이미영님도 자주 올려주시죠, 댓글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번 들려서 다시 들어봐도 삼삼격 종격 사주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목화토의 운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다른 일들은 잘 풀리고 건강운에서 안 좋단 말씀인 건지요. 그리고 종을 깨는 운기가 들어오면 다른 것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으며 건강운에는 이상이 없단 말씀인 거고요.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종격사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격사주라는 것은 어떠한 오행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그 세력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목화토가 사주에 대설을 이루고 있으면 목화토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기도 목화토를 따라갈 때가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격사주는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건강, 배우자에 항상 문제가 있고 특히나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화를 이룰 때 이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몸의 그 변화도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안 돼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화가 됐을 때 오행이 골고루 어느 정도 중화가 됐을 때 건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를 볼 때 보통 우리가 세상살이 운기 있죠. 뭐 승진이다, 재물을 번다, 못 본다, 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종격사주는 그 종을 깨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목화 토로 삼삼격 돼 있으면 목화토의 운을 따라갔을 때가 그런 그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평범하게 잘 이루어지지만은 건강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건강은 이 종격을 따라가게 되면 종이 더 이루어지고 다른 오행들이 더 오행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바란스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 종격사주는 건강이 항상 약점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좋은 운에서는 종을 따라가는 좋은 운에서는 건강이 나빠지고 또 종을 깨는 다른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운, 종을 깨는 운기가 왔을 때 다른 운은 안 좋지만 건강한 운은 좋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꼭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름 짓는다든가 좋은 방향이라든가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목화토를 따라갈 때 좋은 운이다 그래서 이름에다 목화토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 사주에 없는 쇠나 물을 갖다가 이름에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격사주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꼭 건강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개운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란스를 갖다가 맞춰주는 운기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주에 없는 기운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건강운과 일반운을 보는 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종을 따라갈 때는 건강운이 안 좋구나. 종이 깨졌을 때는 아이고 다른 운은 파이지만은 건강은 그래도 챙기고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주티브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첫 번째 A씨 사주는 인병충과 토와 수가 싸우는 형국이라 삼상격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빠르겠죠. 이렇게 토국수를 하고 있고 인병충 하고 있어 이 충이 있어서 삼상격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오행은 불, 흙, 물로 세 개로 되어 있는 삼상격이 돼야 되는데 서로 충이 있고 극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자, 삼상격이라는 거는 무조건 세 가지 오행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오행도 서로 상생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불이 흙을 생하는 구조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흙이 생하는 거는 뭐죠? 쇠죠. 쇠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나무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진다든가 해야 되는데 바로 화생토까지 와서 화생토, 토생, 금이 아니라 토국수로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극이 상생이 세 개가 서로 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극이 돼버린 세 가지 오행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극관계가 되면은 절대 삼상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상생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와가지고 물이 없고 나무, 불, 흙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불, 흙, 쇠로 이루어졌다든가 이렇게 상생 구조가 돼야 되는데 화생토, 토국수 이렇게 극이 있어버리면 삼상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오행으로만 돼 있다 해서 무조건 삼상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상격이 되더라도 그 오행에 서로 이런 흙기운이라든가 불기운이라든가 이런 기운들이 서로 바란스가 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오행 중에서 너무 한쪽 오행이 적어버리면 삼상격이 좀 파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상격을 보실 때는 세 가지 오행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상생 구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상생 구조가 되더라도 한 가지 오행이 너무 약해버리면 바란스가 깨지게 되면은 삼상격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댓글로 만들어 본 동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